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들 만나오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시간으로 백혜련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똑같은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차기 원내대표는 백혜련 이어야 될까요? 지금 지방선거를 목전에 앞두고 너무나 큰 리스크가 터진 상황입니다. 지금 네, 당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신속하게 네, 이 길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적임자가 바로 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뿐만 아니라 법률가로서 원칙과 상식에 비춰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과를 내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네, 네, 네.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가 앞둔 큰 중간고사 같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국정과제의 동력을 받아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실력 있는 여당 모습을 보여드려야 승산이 있는 선거입니다. 제가 당의 일선에서 굵직한 법안들을 처리해온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경험들을 살려서 개혁과 민생, 경제를 성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리더십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의원님이 스스로 규정하는 자기 리더십은 한마디로 좀 특성, 독특함을 만약에 규정을 해주신다면 뭐가 될까요? 단호함과 엄중함, 그 속에서도 부드러움을 갖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단호함을 강조하셨으니까 현안에 대한 질문부터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지금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안 수사권을 주는 쪽으로 정부와 가닥이 잡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단 의원님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현재는 법사위 소속도 아니고 지금 원내대표 선거로 바빠가지고 네. 그거는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지금 가닥이 잡혔다고 전제를 하고 동의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의외거든요. 제가 예. 생각할 때는 보안 수사 요구권은 모르겠지만 보안 수사권이 좋지 않은 안이 나오리라고는 별로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사실관계부터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물론이죠. 예. 네네. 만약 보안 수사권이 요구되는 안으로 만약 정보안이 결정됐다면 어떻게 해서 그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네. 그 경위부터 그리고 그 논리 그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어차피 만약에 보안 수사권을 주든 안 두든 이 공소청 중수청 설치법이 국회로 넘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근데 보안 수사권을 주는 내용으로 이 법안이 넘어온다면 원내 대표가 만약에 되신다면 그대로 받아서 처리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예.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고 예. 의원들 중에 많은 분들도 네. 보안 수사 요구권은 모르겠지만 보안 수사권은 안 주는 것으로 대부분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대로 받아서 처리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셨죠. 네, 자진 탈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왜 지금 탈당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지금 모든 분들이 알겠지만 당의 상황이 너무나 이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 김병기 대표가 결단을 미룰수록 더 수렁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말 정말 선당후사의 정신이 필요하고 그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차피 의원님도 지역구 이제 활동을 계속 하실 테니까 지금 바닥 민심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계세요? 바닥 민심은 굉장히 제가 파악하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의 좀 빠른 결단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이제 사흘 뒤 1월 12일에 윤리심판원 회의가 열리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징계 결정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날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저도 어제 박수현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듣고 조금 굉장히 의외였는데요. 예. 저는 지금 김병기 의원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빨리 결단을 내릴수록 좋은데 네. 본인 같은 경우는 절대로 탈당하지 않겠다. 현재로서는 그렇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는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무엇보다도 빨리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일이 아니라 더 하루라도 빨리 내릴 수 있다면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고요. 예. 예. 만약 10일 날조차 윤리심판원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당이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근데 김병기 의원 본인은 왜 탈당을 거부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개인의 의사기 때문에 예. 그동안 함께 했던 당이고, 그런 여러 가지 애정도 있고 본인의 억울함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 우리 만약에 원내대표가 신내면 또 하나 이제 그 바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이혜원 후보자 청문회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청문회 이후에 이제 처리가 이제 이제 당장의 어떤 이제 과제가 될 텐데 일단 지금 이혜원 후보자에게 쏟아진 의혹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을 하십니까? 일단은 뭐 의혹인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예. 국민들께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국민들의 눈에 비해서. 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가 않는 게 본인들이 5번이나 공천한 후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사건들이 발생한 시점은 다 국민의힘에 있었던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네. 그러면 본인들의 이 공천 시스템 그런 것들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후보를 공천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반성부터 해야 되는 것이지 네. 먼저 이 통합의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후보로 추천하신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그런 것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제기된 의혹의 사실성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예. 일단 사실로 드러난 부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갑질의 문제 그렇죠, 이런 그렇죠. 부분들은 예. 그런 부분들은 이혜원 후보자가 사과를 한 상황이고 결국 청문회가 19일까지 잡혔기 때문에 네. 이 청문회에서 이혜원 후보자가 얼마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문제를 소명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국민들의 여론도 갈릴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또 이혜원 후보자가 결국 청문회를 통과하고 장관이 될 수 있느냐 여부가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과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 주셨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제 오늘 제기되는 문제가 반포동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 신청하는 과정에서 결혼한 장남을 미혼으로 해가지고 지금 서류 꾸며서 제출을 했고 그래서 가점을 올려가지고 분양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사고한다고 해서 퉁치고 넘어갈 성질의 문제가 되나요? 장남이 진짜 결혼 사실관계가 명확한지부터 저는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장남이 결혼을 했고 그건 결혼 네. 날짜까지 다 나왔고요. 다만 어떤 방법을 썼냐면 혼인 신고를 미루는 방법으로 미혼으로 서류 처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요즘에 혼인 신고가 좀 미뤄지기는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혼인 신고를 안 해도 근데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좀 법적으로 보기는 봐야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런 집을 분양받기 위해서 네. 의도적으로 거기에다가 주소를 놔둔 것이라면 그것은 명확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혜원 후보자가 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러면 그건 사고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거는 사고로는 좀 될 부분이 아니고요. 네. 본인이 여러 가지 거치 문제라든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현안 좀 여쭤봤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냥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자녀 임기만 소화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잖아요. 네. 솔직히 좀 아깝지 않으십니까? 아니, 저는 원래 지금요. 네. 바뀐 게 아니고요. 제 네. 입장은 똑같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번은 임기 문제로 다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네네. 지금 원내대표의 논쟁 과제는 예. 임기 문제가 아니라 임무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네. 지금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민주당을 안정화시키고 수습하는 것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의 발판을 만드는 것에 중심을 둬야지 네. 임기나 연임 문제로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네. 그건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 임기 네. 동안에 원내대표직을 잘 수행을 한다면 하기 싫어도 더 해라 뭐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신 거죠? 정리라면.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으로는 연임 생각은 없고요. 네. 어제 후보자님들 3분이 다
같은 입장이었고 한병도 네네네. 후보만 그것과는 입장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새 원내대표가 된다면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지방선거 승리에 일조하는, 이건 이제 다들 강조를 하시는데, 의정 부분에 있어서 지방선거의 승리에 일조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이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지방선거 승리에 일조하는 부분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어제의 승리 전략으로 제가 생각한 것은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핵심 승리 전략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 과제로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지역 균형 발전관에서 5국 3특을 얘기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네. 그래서 이 5국 3특 전략을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서 지역 발전을 가시적으로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방선거 승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지금 5국 3특 전략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AX, 그러니까 AI와 지역의 전략 산업을 연계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서 빠른 속도로 지금 소멸돼가는 지방을 살리고 그것이 지방선거 승리의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충청권 강주 전남 통합도 지금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죠. 굉장히 신속하게 끝내야 되는 과제입니다. 예. 2월이나 중으로 입법을 마치고 지방선거 전에 통합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입법적으로 잘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광주 전남 통합도 그렇고 대전 충남 통합도 전부 다 그 2월 안에 다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거의 입법적인 절차만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강주 전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절차적으로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할 부분들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빠르게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여권에서 불거진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저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로 다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쟁력을 어디에서 가질 수 있냐 그 부분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제로 이 첨단 산업들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미 상당 부분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제가 지역구 있는 수원도 이미 그 삼성전자의 본사가 있고 평택에도 지금 삼성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인위적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을까 경쟁력의 측면에서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전력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서는 그 남쪽 지방으로 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수 있지만 또 인력이 네. 거기까지 가는 거에는 굉장히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네.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제 그 당정청 소통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내 소통 문제가 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좀 나눠서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당내 소통 관련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원내 대표가 되신다면 원내 대표단의 입장과 특정 상임위의 입장이 다를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스템 소통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항시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원내와 상임위가 기본적으로 하나된 목소리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네. 국회는 어쨌든 상임위 중심으로 돌아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를 중심으로 원내가 기본적인 시스템상 원내와 상임위가 다른 의견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상임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 상임위 의견이 원내 의견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으로 처음부터 상임위의 의견이 원내의 의견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래서 당정청과도 그 중심을 원내나 정책 조정이 이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상임위가 처음부터 중심이 되어서 원내로 올라오게 되는 과정. 그래서 원내와 상임위가 근본적으로
같은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임위 중심으로 가면서 그러면 그 당정청에서도 상임위 중심의 당정 협의가 기본 통로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구조가 구축이 되게 되면은 갈등 구조가 별로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보통 이제 당의 투톱을 당 대표와 원내 대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내 대표와 또 당 대표의 호흡도 되게 중요한데 그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사법개혁 특별위원장으로서 네. 정청래 대표하고 호흡을 맞춰봤습니다. 이번에 후보자라 나오신 네 분 중에서 정청래 대표하고 직접적으로 호흡을 맞춰본 사람은 저 하나뿐인 것 같은데요. 예. 네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 일하는 스타일, 방식 그리고 잘 알고 있고요. 이번에 사법개혁 특별위원장으로 일할 때 갈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그 당시에 300여 관련해서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렇게 3명의 특별위원장을 임명을 하셨는데 네. 공개적으로도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제일 잘했다. 예. 갈등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나저나 진짜 사법개혁 특위에서 내놨던 사법개혁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진행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5가지의 사법개혁안을 사법개혁 특위에서는 내놨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12월 달에 판결문 공개 확대는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예. 네네. 그 법안은 하나가 통과가 됐고요. 네. 나머지 4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사위 논의 중이고요. 네. 설 전에는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증언을 포함해서 영장 사전 신문제라든지 이런 예. 모든 개혁 법안들을 설 전에는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입법 마무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입법 마무리. 네네. 예. 입법 마무리. 예. 이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제가 초선 때 사법개혁특위 간사 그리고 재선 때 법사위 간사 그리고 이번에는 사법개혁 특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고 그 사법개혁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원내대표가 된다면 반드시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마무리를 짓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대법원하고는 좀 얘기가 진행이 된 게 있습니까? 대법원과는 저희 사법개혁 특위 차원에서의 이야기는 그때 어느 정도의 이야기는 됐었는데, 네. 대법관 증언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평행선을 달리는. 그렇죠. 예. 네. 4명 정도의 증언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 네네. 그런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오늘 지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특검의 이제 구형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지금 뭐 이제 그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사형이 구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검찰이 전두환에 대해서 사형 구형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전두환의 내란 범죄보다도 윤석열의 내란 범죄는 더 국격을 막대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네. 국민에게 준 상실강압 민생 판타까지 친다면 그 피해는 더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예. 또 특히나 이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밝혀진 걸 보면 계엄 모의 시점이 23년 10월이에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최소한 1년 2개월 전부터 이 계엄을 준비해왔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거는 대통령 되자마자 계엄을 내란을 생각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알겠습니다.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